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징그럽습니다. 3일 경주. 자, 올해 마지막 3일 경주의 3일차 목요 경주입니다. 솔직히 오늘은 화요일에 비해서 편성이 좀 수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머리급이 다 박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어려운 정말 몇 개 경주만 빼고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도 부러지고 후착 변수도 나오고 막 멘탈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수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 나름 총력을 기울였지만 기대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 아직 3 일차 남았죠. 3 일차 하루 남았습니다. 아직 한 방 남았습니다. 3 일차 남았기 때문에 3 일차도 사실상 막 빠져나갈 선수 빠져나가고 경기력이 드러났지만 체크해야 되는 부분, 또 편성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일차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2차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3일차에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도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좀 수월합니다. 조미화가 건강 이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지훈이 2코스, 김태훈이 3코스 이렇게 들어가죠. 1번, 3번, 4번 여기가 안쪽이 되겠고, 이현중과 김미연이 4, 5코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 3코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자, 5번 이현준이 다시 한번 4코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4코스에서 스타트를 0.03을 끊고 휘가 맞는데 한 번 더 당금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 박지훈이나 김태훈이 또 안쪽에 있고 황동규도 있는데, 황동규가 안쪽에서 반격을 하겠지만 황동규가 치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휘감기와 휘감아 찌르기를 탄력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점. 황동규가 오늘 이현준과 같이 동반 입상했고 첫날 우승까지 했지만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번의 경쟁으로 보고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처음에 딱 편성 보고 그래 1호 끝이야 라고 했는데 자꾸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이현준이 똑같은 상황에서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황동규가 생각보다 1코스에서 스타트를 확실하게 끌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선회력 면에서 안정감이 있는 황동규도 잘 타지만 더 잘 타는 이현주를 중심에 놓고 가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1호가 아니라 5, 1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 권해드리겠고, 나머지 3번 박지윤, 4번 김태훈, 6번 김미연이 있는데 5번이 안쪽을 싹 쓸어주면, 오늘 김미연이 삽질을 했지만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연습도 그렇고 첫날 온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림이고, 5번을 세게 보면 6번, 그리고 1번을 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박지훈하고 김태훈이, 오늘 박지훈이 가다가 실속을 하면서 김태훈한테 잡혔는데 차분하게, 오히려 김태훈이 스타트가 안 됩니다. 모터도 불안합니다. 자, 오늘 정말 운이 좋아서 간 거고 1번 홀 중심으로는 1-3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여기는 김도희를 축으로 가져갑니다. 이번 주 좋다 했는데 첫날 5코스에서 노린 게 빠스러지면서 배신감이 확 밀려왔죠.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김도희는 좋게 봤는데, 김도희, 박민영 둘을 좋게 봤는데 박민영은 첫날 똑같은 상황에서 휘감아 찌르기가 통했고, 김도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3번한테 막히면서 고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도희 봐야 되나 불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민영은 완빵 세네, 이런,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민영을 오늘 수요경주에서 계속 노렸고, 또 김도희는 그냥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자, 좋습니다. 좋고 1코스이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가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안지민이 플라잉 복귀 전에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학과 주은석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아웃코스의 김창규와 박민영 둘 다 괜찮습니다.
자, 컨디션을 준다라고 한다면 둘 다 뭐 별표 동그라미까지 최중상급 이상으로 상급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웃코스에서의 운영은 좀 약하죠. 특히 박민영 같은 경우는 오늘 휘가 맞찌르기 2번 다 공간 침투 다 흐르고 배도 생각보다 안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5번을 변수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택은 3, 4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재학도 시속을 주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기똥차게 스타트를 주도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부활에 성공한 주은석을 먼저 보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추천 경주는 아닙니다. 현장 추천 경주가 아니고 현장에서 주권을 추천하겠다는 얘기고 특히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왜 박원규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야, 기록이 잘 나오고 있어. 소개양주가 87에서 97 내려갔다가 다시 84야. 그리고 입상했어. 정비한 거 아니야. 자, 기본적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2번을 놓고 가는 건 맞는데 2번이 강공을 펼친다고 한다면 윤상선이나 배혜민 그리고 강지환을 묶어가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스타트도 그렇고 입상을 하긴 했어도 내용면에서는 꽝이었습니다. 자,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당. 자, 김채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 김채연, 이수빈 머리 치는 걸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4년형 모터가 바뀐 이후에 더 춘추 전국 시대가 됐습니다. 선수층도 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출전 횟수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김채연이 15기라서 주선 보류 걱정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수로 봤을 때는 뭐 바닥권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최악체인 것은 맞지만 박원규가 확실하게 시속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채연이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변의 핵으로 활용하시고 김채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3번 윤상선을 변수로 눈여겨보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약체들의 반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자, 김한석이 강한 맛은 없는데 그래도 안쪽에서는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 역시도 평소에 김한석이라고 한다면 축으로 놓고 가는 전략 권해드리겠고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6번 김민준과 묶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근데 생각보다 극강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입상권을 공략하고 만만한 편성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편성. 근데 안쪽에 1번 이주영과 2번 전두식이 맞불을 놓는다고 한다면 오늘 찔렀는데 자, 김한석 또 찌르면 아웃코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도 아웃코스에서는 못 가고 있죠. 자, 박준호, 송혜범이 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36보다는 자, 이거는 자, 본전만 하시고 인코스에서 입상이 나올 수 있고 또 김한석을 꺾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인코스를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3복승에서는 자, 박준호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5경주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안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좋은 모터에 1코스를 잡은 박종덕 그리고 장영태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고 이들을 상대로 자, 플라잉 복귀전에서 빠르게 실전 감각을 찾아가고 있는 이지수가 역습을 노리겠고 바깥쪽에 또 4번, 5번, 6번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5번, 6번의 전력이 돋보이지만 3번이 확실하게 안쪽을 제압한다라고 한다면 조승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변수로 활용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죠. 자, 그러면 1번, 3번 중에서 누굴 축으로 가져가야 되냐?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박종덕도 의지가 살아있고 장영태 오늘 만만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장영태가 강공을 펼쳤고 저도 실전에서 4번을 놓고 황희태까지 잡아가는 그런 주권을 추천해 드렸는데 사놓고 5, 6을 바쳤습니다. 자, 그만큼 장영태가 돌려버린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4, 5, 6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인코스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또 장영태의 머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축선별은 현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도 조성인을 축으로 가져가는 편성이고 도전 선수를 찾는 장상인데, 일단 고정환이 모터 19번 모터, 지난주에 정민수도 그렇고 고정환도 그렇고 점수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최강급인데 이게 이렇게 홀대를 받을 그런 19번 모터가 아닌데 말이죠. 자, 5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홍기철, 더 좋은 조건의 2인까지 보는데, 일단 2인도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2, 3번 중에서 비교를 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자, 순발력이나 모든 면에서 박진서의 기록이 또 경기력이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홍기철이 67kg의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확정검사를 소개양주를 8384를 끊습니다. 자, 박진서나 홍기철이나 기록 차이가 없다. 그리고 홍철이 스타트를 바짝 끊고 있습니다. 전술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적이 3.78, 좀 위험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국이 2명 남았습니다. 신현경, 홍기철 2명. 자,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불사조 국이, 자, 사라지지 않길 바라면서 홍기철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7경주는 두 번째. 오늘 딱 3개의 현장에서 추천드린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대원전입니다. 자, 김태규 1코스죠. 서하모 컨디션 좋죠. 김은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김현현 모터 좋죠. 어성규 기량 좋죠. 김지현 모터 끝장나죠. 누굴 빼시겠습니까? 제가 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누굴 빼시겠습니까? 빼면 김은지 정도 제일 약하게 볼 수 있겠죠. 3번 정도. 나머지는 사정권입니다. 혼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분석을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갖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안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응석 모터의 스타트 플라잉 복귀 전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덕, 이승일 아웃코스는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번, 3번의 경쟁에 2번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손지영, 야, 별론데? 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손지영이 특히 올해 여왕이라고 작년만 해도 막 여왕전 먹고 막 최강의 여전사다 이런 칭호를 받았던 손지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터 배정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터 배정운이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페이스가 떨어졌고, 신형 모터로 교체된 이후에도 예전 같은 경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상 후보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축은 1, 3번 중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자, 곽현성보다는 주은석이지. 주은석 살아난다며. 맞습니다. 복승의 축으로는 3번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1번이 훈련에서도 유독 1코스 강점을 보였고, 기본적으로도 1코스 운영에 강점을 보입니다. 스타트로 맞불을 놓는다. 주은석이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2번 사이를 휘감아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3번의 근소한 우세를 점치고, 금소하기보다는 뭐 한 60% 정도 이상의 축으로서의 활용도를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1번이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여기도 인센터 코스입니다. 인센터 코스. 바깥쪽은 버립니다. 이수빈, 황만주는 버리고, 자, 1, 2, 3, 4. 여기에 민영건도 살짝 내려놓습니다. 선택 옵션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자, 기광서를 오늘 노려봤습니다. 4코스에 나오는 거. 스타트 4코스에서 휘감 붙어돌기로 쭉 나가는 듯 보였는데 턴 돌고 사라집니다. 이런 악착 같음이 없습니다. 기광서가. 물론 어제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더 눈여겨봤고 가능성도 타진해봤고 1턴까지는 그래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중요하죠. 뭐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또 경정이긴 한데, 불안합니다. 인빠지기를 깔끔하게, 어제 그 인빠지기 같은 휘감기가 굉장히 깔끔했는데, 그 작전이 통해서 깔끔하게 1번이 주도권을 잡는다라면 김창규하고 이지은은 찌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트를 끌지 못하고, 또는
2번이 1번을 압박해서 초동을 빨리게 선회가 벌어지게 만들고 본인이 안쪽을 내선을 잡는다고 한다면 이머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광서가 확신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자, 축은 2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김창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배가 나가고 또 적극적입니다. 안쪽은 의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지은보다는 1번, 2번 중에서 축을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여기는 심상철을 인정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박민영입니다. 자,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자, 이진우와 오세준은 제끼고 2번 중심으로 3번, 5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는데 1번이 가는 그림은 자, 찌르는 겁니다. 심상철이 찌르는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자 1번이 인돌기를 하고 2번이 감더라도 안쪽에 살아남는 그림이죠. 자, 박민영 아까 생각보다 어제 첫날만큼의 그런 파괴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66번 모터가 좋고 자, 심상철에게 죽지 않으려면 일단은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스타트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찌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안쪽에 박민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가 있습니다. 김민준, 여기도 김응선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편성인데 여기도 둘 다 후착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치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선수 다 사정거리인데 일단 황희태와 구영구는 세모입니다. 세모라는 것은 자, 가능성을 보이고 가능성이라는 것은 입상권보다는 3차권의 진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정세혁이나 김도희가 더 김민준의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아까 입 아프게 얘기했던 김도희를 주목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1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구미에 맞게 받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응선. 자, 물오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응선입니다. 자, 안쪽에 송효범이 위치하고 있지만 스타트나 전술 운영에 있어서 불안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론 모토나 아니면 의지 면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습을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기습에 나선다고 한다면 입상권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번이 스타트가 되고 모터가 되는데 찌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효범이 맞대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반정 정도만 차이가 나도 감을 겁니다. 감으면 날아가겠죠. 그러면 찌르고 들어오는 것은 요 선수들입니다. 근데 배민이 요즘 이상합니다. 배당만 연신 깎아먹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팔리는데 못 갈 이유가 없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1순위로 묶어가는 전략이 윤동호를 보내드립니다. 윤동호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배민이 소극적으로 레바놓고 찌를 때 탄력적으로 붙어들거나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승부가 있기 때문에 5번, 6번보다는 4번을 중심에 두고 자 여기도 김민준도 김도희, 김응선도 윤동호 1사, 2사 추천해 드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3파전입니다. 또 일단 바깥쪽은 자, 변수로 내려놓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한성근의 임 빠지기냐 손재민의 역습이냐 어성규가 대타 출전했는데 어성규의 맞불이냐 요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말 30, 30, 30% 30, 30, 30%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축선별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오늘 게임처럼 홍기철 김현현 그리고 안쪽에 3번 정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1, 2번이 싸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3번이 찌르고 들어올 수 있겠고 또 1번이 편하게 임빠지기 워낙에 임빠지기 잘하기 때문에 편하게 임빠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30, 30에 30, 30, 30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택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김민천을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편성인데 아까 송여범 그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그 김흥선 나온던 12경주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민천하고 김흥선하고는 좀 다르죠. 김민천은 안전제일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찌르기를 선호하는 전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그래도 컨디션이 꾸준하게 지금 입상권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2인 우진수, 장영태인데 우진수보다는 3번, 5번 쪽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문의 기습입니다. 자, 이 가능성을 근데 좀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소경주가 91, 89, 97, 93. 자, 김민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스타트밖에 없죠. 스타트를 끊어서 김민천을 찌르게 만들어라. 이게 이상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탄력을 제대로 받아서 이상문이 인 빠지기를 한다. 스타트로 맞불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빠지고 찌르는 그림. 하지만 스타트를 못하고 또 김민천이 선스피드로 내가 어물쩡 기다렸다가는 밖에서 달려드는 선수들에게 일격을 당할 수 있겠어. 위기감에 강공을 펼친다고 한다면 이상문이 부러질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 3번, 5번인지 1번인지 요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편성입니다. 자, 15경주는 김지현을 미어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스에서 발등을 찍었죠. 고배당이 터지는 초고배당, 그 강축이 빠졌을 때 배당이 나오는 초고배당이 나오는 그 전형적인 예시였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휘감경 선수도 없는 만큼 김지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왜 스타트를 이렇게 묻어 나오면서 고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기본적으로 0.2대 정도는 끊어줘야죠. 배가 작기만 해도 나오는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자력 승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타트를 주도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조성인이지만 옆자리에 기련태와 김승택도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번은 받아먹기 좋은 위치고 3번은 성능 양호한 40번 모터를 장착하고 있죠. 오늘 아쉽게 4코스에서 노렸는데 3착에 그쳤지만 좀 더 탄력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을 인정하더라도 후착 선별은 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모터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정환 때문이죠. 19번 모터는 신형 모터 교체 이후에 진짜 말 그대로 입상 보증형의 최강급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모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정민수부터 고정환부터 뭔가 지금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은 잘 나오고 기력도 잘 나옵니다. 근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고정환은 실력도 없어서 좀 고민입니다. 일단 온라인이기 때문에 스타트 부담이 없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순전히 모터를 앞세워서 그냥 쭉 치고 나온다. 오늘 온라인에서 김민천이 나온 것처럼 쭉 치고 나온다. 그러면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지수가 받아먹을 가능성이 있고 박원규하고 김태규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함께 경쟁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록면에서는 위치면에서는 이지수가 가장 유리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생각보다 고정환이 온라인에서 강하게 못 나옵니다. 무거워서 그런지 안 나옵니다. 민현건이 탄력이 좀 늦게 붙고 있고 이승일이 갖다 댄다라고 한다면 2번이 턴스피드를 어느 정도 비벼줄 정도만 이제 걸고 갈 수 있을 정도만 걸어주면 이승일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다양한 접근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고정환이 확실하게 저 정도면 못 돌리는 게 진짜 좀 힘들지라고 한다면 3번 놓고 가시면 되고 불안한데? 라면 경쟁 상대들의 2번, 3번이 싸울 수도 있고 그럼 4번에 역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7경주는 심상철이 아웃코스 극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복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옆자리에 김은지를 가져가는 5, 6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휘감기 또는 둘이 같이 휘감아 찌르는 그림을 생각해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전두식과 홍기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양호한 상태고
특히 최재원 같은 경우는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 갈 수 있죠. 1번 황만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앞서 지금 민영건처럼 이 정도만 튀어나와도 최재원이 돌립니다. 그리고 심상철이 휴가만 찔러서 역습을 하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5번에 역습이 통하면 5-2로 끝나겠지만 이게 안 되면 2-5로도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2번이 머리치면 6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3번이나 4번 중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가능성도 타진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3일차 크게 어려운 경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액면상으로는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일단 전공법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배당도 툭툭 던져볼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어, 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추석을 맞아서 이번에 3일 경주를 하는데 자, 다음 주는 휴장입니다. 다음 주 휴장이고 기억하시고 자, 25, 26일 날 다시 개장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많죠. 오늘은 제 몫을 하지 못했지만 3일차 목요 경주에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